단기적으로 영향 끼칠 가능성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빠져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랑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미국은 성장률이 받쳐줘서 괜찮다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까? 지난 주말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월요일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거의 한 5% 가까이 빠지던데 코스피도 그렇고 뭐 아시아 증시는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선물시장에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왜 빠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 시가총액 1위 뭐 도요타도 거의 8%, 히타치 뭐 6%. 자,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일본 새로운 총리 당선됐는데 금리 인상 기조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못 올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무조건 금리 올린다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댓글에 어떤 분이 코인이시님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번 일본 금리 인상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그 새로운 총리인데 잘못 분석하신 거 아닌가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말에 시장이 빠졌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빠진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시바 시게루 맞습니다. 금리 인상 원하는 성향 맞아요. 경제 정책이. 왜냐면은 아베 정권 때 계속해서 돈 풀면 안 된다. 금리 인상하면 안 돼요. 효율적인 좀 통화 정책을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아베 때처럼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엔저 정책을 가져가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금리 인상 맞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두려움. 8월 5일 날 대폭락 했을 때 그런 두려움들. 자, 두 번째는 뭘까? 니케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졌어요. 그 뜻은 일본 주식을 좀 많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법인세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얘네도 야, 금투세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주식에 대한 차익을 우리 양도소득세 매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슬쩍 시장에 쑥 나왔죠. 법인세도 올리고 주식에 대한 차익 세금도 내고 그랬더니 일본 주식 매각이 나왔죠. 그래서 니케이가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무조건 금리 인상 때문에 다 빠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금리 인상 우려도 있지만 야, 법인세도 올리고 일본 주식도 요거 세금 걷는데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냐고 말씀드렸는지. 코인이슈 너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말에 빠졌잖아. 근데 3% 빠졌잖아. 3%면 많이 빠졌죠. 매일매일 단타 치고 눈앞에서 시뻘겋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번에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하고 이 결선 투표 이렇게 두 가지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여자 누님이 이시바 시게루 형님이랑 거의 1, 2등을 계속해서 다퉜어요. 이 누님이 이제 누구냐면은 안보 담당상이었나? 경제안보 담당상이라고 아베 정권 때 어떻게 보면 아베의 최측근? 쉽게 말해서 수식으로 따지면은 여자 아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베 대 기시다가 붙은 거예요. 이쪽은 기시다. 그리고 이쪽은 아베. 여자 아베 이 누님이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죠. 그래서 에나가 어떻게 됐을까? 1차 투표하고 나서 누님이 딱 1등 하니까 에나가 죽 빠집니다. 근데 2차 투표에서 시게루가 이겨버렸죠. 근소한 표 차이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에나가 쭉 강세를 보이죠. 원래 이시바 시게루 형님이 2008년도에도 한번 나왔었고 12년도 그리고 18년도 20년도 4번이나 총재선거에 나갔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야. 정치인을 뭐 주류 비주류를 좀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인기가 있거나 주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시다 입장에서도 자기와 어떻게 좀 궤를 같이 하는 이시바 시게루를 뽑으려면은 뽑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원을 했죠. 상하이 누님이 되면은 그냥 아베야, 여자 아베야. 돈 풀자는 거야, 그냥. 안 되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로 가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된 거죠. 은혜원 출신 정치인인데 제가 왜 새로운 일본 총리가 금리도 인상할 거고요, 세금도 올릴 거고요, 법인세도 올릴 거고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갖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일단은 이시바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선되고 나서 시장이 걱정을 해. 야, 쟤 일본 금리 올리겠다. 애나 강세잖아, 경제정책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통화 완화 기조 변하지 않을 거야.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물론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요 얘기는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11월 5일 전까지. 대선 전까지는 우리 절대 안 올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뭐 차일피일 뭐 며칠은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요것 때문에 시장 상승, 만약에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꺾었는데 다시 하락을 한다?
그렇게는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분이 금리를 인상하고 뭐 경제 정책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정치 생활을 했을 때 이제 해왔던 이제 정책이라던가 정치 좀 성향들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우호국들이랑 좀 사이를 좋게 지내서 본인 일본이나 이런 경제 정책이나 좀 실리를 얻는 좀 그런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그냥 져버리고 무조건 얘네 단독적으로 그냥 단독 노선을 걷는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기시다가 어떻고 아베가 어떻건 간에 지금 당장은 대선 전까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재밌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돼요. 일본, 미국, 전 세계 글로벌 우리 GDP 높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정치는 알아놓으면 좋아요. 근데 한국 정치는 알 필요 없다.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한국 정치 알아서 뭐 좋을 거 없다. 그 시간에 경제나 재테크를 공부하자. 이시바 이 형님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이니쉬님,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은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퍼스트 아메리카, 지네만 잘 살겠다, 미국만 잘 살겠다,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강화가 되겠죠. 미국이 지원자만 잘 살겠다고 하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 어떻게 될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어떻게 될까? 제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시바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10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 8월 5일 날 나왔던 그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이 돼.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양적 완화 계속 할 거예요. 돈 풀 거예요. 제가 경제정책은 금리 인상하고 법인세 인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돈 풀 겁니다. 라는 얘기를 쓱 심어주면서 일본 증시도 없고 자산시장에 안정감을 줘. 그래서 10월달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데 제동을 걸지 않아. 그럼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해리스한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트럼프와 상극이에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가능성 상당히 낮아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12월 달에 봐야겠죠. 11월까지는 자기 속마음 카드를 안 내보낼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12월 달에 깔 가능성이 높겠죠. 12월 달 BOJ 통화정책 회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12월 전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0월 27일 총선이 있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12월 달 BOJ 통화정책 전에 10월 27일 날 뭐가 있냐면 일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다시 이제 파산했다가 다시 선출이 되죠. 아마 10월 1일 날 BOJ 총리는 이제 거의 확정이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민당 쪽이 많은가 아니면 다른 여당이 많은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게 10월 27일입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다수 의원들로 밀어줘, 만들어줘.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해야겠죠. 조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월 27일 날 일본 국민들이 야 자민당 근데 쟤네 너무 힘쓸 수 있게끔 놔주면 안 되겠다. 좀 다른 여당들도 좀 이렇게 해주자. 그럼 다른 당들을 조금 의원들을 밀어줘. 그럼 아무리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칼끝의 힘은 더뎌지겠죠. 힘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럼 12월 달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7일 날 이제 자민당이 다수 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근데 이렇게 일본 주식 빠지고 막 금리 인상하면서 증시가 꼬꾸라진다? 그럼 27일 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요? 안 하더라도 우리 통화 완화할 겁니다. 돈 풀 겁니다. 이런 얘기 쭉 해야겠죠. 자민당인데 그 일본 이제 당 중에서도 아베파가 있고 또 기시다파가 있고 파가 다르잖아. 우리 똑같은 자민당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의 정치 우리 파로 나눠 본다면은 기시다 대 아베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베 쪽 인원들이 좀 많을지 아니면은 좀 그 기시다 쪽 인원들이 많을지 그게 핵심이다. 만약 아베 쪽이 많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겠죠. 법인세 인상도 그렇고 뭐 투자소득세 요거 걷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0월 27일 이거 결과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월 달 BOJ 통화정책.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시바노믹스라 그러죠. 요게 우리 자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증시만 딱 봤을 때는 빠지는 게 맞는데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며칠 빠진다? 전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기회라고 봐요. 그럴 때 단기적으로 영향 끼칠 가능성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빠져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0월 27일 그리고 12월 달 BOJ 통화정책 회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코인 투자하는데 무슨 일본의 통화 정책을 봐야 되고 일본 대통령이 누군지 봐야 되고 머리가 아프죠. 그래도 어떻게 이제 돈 벌려면 봐야지. 우리도 이제 자산시장 미국 자산시장에 편입이 됐으면은 주식 투자자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무시당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뭐 미국에 있는 자산들이 일본으로 다 가가지고 미국이 위험합니다. 미국 증시 하락합니다. 요런 걱정들 하시죠.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저는 괜찮다고 봐요. 미국에 있는 돈 안 뺄 겁니다. 쉽사리. 미국의 성장률이 3분기, 4분기 잘 받쳐줘. 12월 달에 BOJ가 통화정책 회의 열어가지고 금리를 올려. 그래도 미국이 성장률이 좋아. 소비가 막 뒤집어져. 일본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그럼 누가 죽어나냐면 그때는 동아시아 국가들, 우리 아시아 국가들, 한국 포함.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랑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만 간 줄 알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도 갔고 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면 미국은 성장률이 받쳐줘서 괜찮다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까? 제가 이번에 한국 그 한은에서 금리 안 내렸어요. 그쵸?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막 경제방송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 집값 떨어지는 거 안 되고요. 집값 때문에 그러고요. 만약 금리 내리면 대출 수요 늘어나서 안 되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엔크레이 트레이드 청산이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 부동산에 들어간 엔크레이드 자금들이 얼만데 주식시장도 들어가. 한국이 위험한 겁니다. 정작.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지켜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보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중요하다.